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이번 파트는 이제 6장 끝나고 7장 보칙 파트입니다. 네. 보칙은 감독상의 규칙 뭐 이런 장으로 아시면 되고, 몇 초까지 배우죠? 저희가 27초까지 배우네요. 네. 네, 이번 강의에서 어떻게 빨리 가보면은 다 배울 수 있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보면은 이제 우리 설명 다 했죠. 경찰청장 또는 지청장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경찰청장 또는 지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주도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필요청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지청장 또는 관할 서장은 이제 배치 장소에 관련돼서 근무 사항 그리고 또 교육 훈련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있다. 필요청 필요할 수 있다. 얘가 뭐 있죠? 무기 대여시, 또 무기 수리시,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이제 최소한으로 할 때, 또 지청장 관련된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또 안 나네요. 또 이제 정관 작성하여야 한다. 뭐 필요한 것 공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 단 경찰청장 등장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감독을 하는 사람이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청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청장 또는 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 그리고 폭처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중지니까 명할 수 있다겠죠. 우리 영업 정지도 할 수 있다고. 영업 허가 취소만 명확한 경우에는 뭐다 하여야 한다. 기억나시죠? 지청장 또는 서장, 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48 이내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 우리 배치 허가 신청 한다고 하기 전에 몇 시간 이전이죠? 48시간 이전이죠, 이전.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허가 받을 것을 고지 받았다고 해서, 뭐, 48시간 이내면은, 우리가 만약에 경찰이 월요일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수요일날 배치 허가 받을 거를 고지했어요. 네. 근데 그럼, 경비업자는 이제 또 2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애매하네요. 이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배치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신고를 한 경우 그 해당 장소가 집단 민원 한정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배치 허가를 받아라. 그 고지하는 거는 48시간 이내고 이제 허가는 또 반대죠.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랑 또 그냥 시설에 배치하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근데 법은 원칙상 48시간 이전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하는데, 뭐 실무로 가면은 신고하고 배치를 받을 경우에 뭐 48시간 이내에 고지를 했어요, 경찰이.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48시간 뒤에 배치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도급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예외 사유고, 제가 뭐 설명을 하려 했는데 어려운 개념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둘 다 48시간이고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내, 그리고 또 배치 허가 받을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우리 경비업자가 집단 민원 현장에 그 배치 허가를 받는 것은 48시간 이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자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641번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며, 자, 경비원은 누가 하나요? 관할 경찰 관서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해야겠죠. X.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자들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경비 업무지 경비업체는 아니겠죠. 이거는 사적 원활한 운영을 도우면 뭐겠어요? 사적 이익이죠. 이익. X.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적정한 수행이 아니라, 다시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필요청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X.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이게 적정한 수행이라 나오는 거는 이게 하나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건전한 운영 아니면은 다 육발체 건전한 운영, 다 건전한 운영이고
원활한 운영은 청경찰법에서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체의 주 사무소 그리고 출장소와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 및 근교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청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 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 이제 외우실만 하시죠? 사출배 기억나시죠? 이제 출입하여 근교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가 빠졌네요. 이 경우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5. 지청장 또는 경찰 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 사무소 또는 출장소와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사항 및 교육훈련 사항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또는이 아니죠. 또는 무조건 밑으로 가겠죠. 밑 또는은 뭐예요? 예, 그럼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이런 재량을 주진 않고 하려면은 여기에 다 가서 해야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해야 한다. 예.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사항 또는 교육훈련 아니죠. 근교 두 개 다 같이 미치죠. X.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왜 다 관할이 안 띄어져 있지 이게 이쁘게 하고 싶은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 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교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이 요구하는 때 내보여야 한다. 요구가 아니라 출입하는 순간 보여야겠죠. X. 지청장 또는 경비업자는 경비 지도사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 폭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 경비 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겠죠. 경비업자, 경비원 X.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법이나 경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그 위반 행위의 중지 아니죠. 폭처법도 나와야겠죠. 경비법, 경비법에 따른 명령, 폭처법까지 세 가지 위반 행위를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보칙에서 652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처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죠. 자 보면은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위반 행위 했으니까 의무로 중지를 명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할 수 있다. 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폭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경우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경비업자는 이를 위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중지명이죠. 중지명. 자 우리 1년 사유 기억나시나요?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험 벗쟁. 자 여기서 폐지명 중지명 중지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예, 맞는 말이죠. 5.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 허가를 하여야 한다. X. 자 이게 자주 나오는 틀리시는 또 지문이죠. 허가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을 것을 고지. 허가 받으세요 경비업자님 이렇게 연락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655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국가 중요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하여야 한다. X. 국가 중요시설이 아니라 집단 민원 현장이고 국가 중요시설의 특수 경비를 배치하는 경우라도 배치 허가가 아니라 배치 신고입니다. 신고 알겠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 지도사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비 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겠죠. X. 자 보안지도 점검. 보안은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행안부령으로 하면 될까요? 대통령령으로 하면 될까요? 대통령령으로 하면 됩니다. 자 지방경찰청장은 좀 웃기죠. 중요한 건데 왜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해요?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경찰청장이 한다고 하고 우리 혼돈 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을 많이 섞어서 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수경비업자에게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니까 비밀을 분명히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지도 점검 등에 대하여 지도를 하여야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죠. 무기 대여할 때, 또 무기 수리 요청하는데, 또 뭐 있죠? 경비원은 이제 경비 업무 최소한의 수행하여야 한다. 또 뭐 있죠? 우리 바로 위에서 배웠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여기 하나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경비원 관련되었던 건데 안 나네요. 예. 여기 공제 사업에서 뭐 하나 해야 한다 했었죠. 예. 필요한 경우 공제 규정을 내야 한다.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거 이제 보안지도 점검에서 하나 있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경비업자가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겠죠. X.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569번.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가 아니라 하여야 하고 의무입니다. 의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입니다. X. 660번. 지방경찰청장은 행안부령, 벌써부터 틀렸죠. X.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에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X.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입니다. 문제가 바로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지방경찰청장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3회 해도 괜찮단 말이고, 뭐 분기별로 해서 4회 해도 괜찮단 말인데, 반기, 즉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 점검은 꼭 지켜라. 뭐 이런 말이겠죠.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특수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그죠? 뭐 휴가, 복직 이런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신고입니다. 첫 업무. 그러니까 제대로 특수경비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한테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이것도 요청으로 막 바꿀 수도 있겠죠. 치사하게. 그런 거. 인가라는 거, 비취 인가. 우리 군대에서 비취 인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좀 잘 봐요. 재밌어요. 지청장이 비밀 취급 인가에 해주는 권자인데,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이 더 높고, 이제 경찰청장이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또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 사유인데, 좀 웃기죠? 거쳐서 한다는 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62번.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에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의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다 맞네요.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이제 보안 지도 점검이 아니라 보안 측정이겠죠. 측정. 보안 지도 점검은 누가 한다? 좀 제가 문제를 어렵게 냈네요. 보안 지도 점검은 누가 한다? 지방경찰청장. 664번.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좀 웃기죠? 딱 요청해야 한다는 맞는데,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겠죠. 지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보안지도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지도 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이거 거쳐 관련된 건데, 우리 경비업 허가증 발급 시 지청장이 서장을 거쳐서, 또 무기 대여 시 서장을 거쳐서 지청장에게 꼭 가야 되고, 우리 무기 대여 신청서 보면은 경비업자는 이제 서장에게만 내도록 이제 밑에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서장에게 이렇게 막.
보안 측정 요청 시에도 경찰청장 거쳐서 국정원장. 우리 청경법 가면은 배치 신청 시 서장 거쳐서 지청장. 무기 대여 신청 시는 마찬가지고 임용 사항에 관해서 뭐 임용 면직 한때 10일, 징계 규정이나 이런 건 아니고 퇴직한 때도 말해야 되며 면직 시에는 10일이 없고 퇴직이나 임용 시에만 10일이라고 합니다. 임용 퇴직. 면직이 뭐예요? 네, 면직은 일을 이제 면하는 거죠.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퇴직보다는 좀 덜하죠. 그 TO가 비는 게 아니잖아요. TO는 있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직이 된 거니까. 잠깐 동안 일을 못하는 거니까 알겠죠?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손해배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경비원입니다. 원. 또 경비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실수는 당연히 여러분들 해줘야겠죠. 근데 고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경비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남님, 제가 경비원으로 지금 보안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그러면은 고의로 제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니까 이것도 경비업자가 배상해주니까 저는 뭐 한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경비업체에 돈 좀 쓰게 하려고 한 사람 패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법령이잖아요. 그죠? 민법상에서는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고용한 사람이 고의로 했다 이러면은 구상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경비업자가 지지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또 다른 배상을 경비원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 범죄를 예방하고 지키며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을 예방해야 되는, 또는 뭐 다른 경비 업무일 수도 있으신 분들은 꼭 폭행 사태가 있으면 살짝 먼발치에서 보시더라도 좀 폭행에서 말리면 안 되겠죠? 단 현행범 체포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일반인 사인의 수준에서 필요한 정도의 방어 행위는, 정당 방위는 뭐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피난이나.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경비업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경비원은 경비원 업무 수행 중,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업자겠죠.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손해를 일으킨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업무 수행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되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과실로라도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로 한 경우에라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퇴근 후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퇴근 후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겠죠. X 669번. 좀 내릴게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못한 때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우리 손감변 기억나시죠? 손감변. 우리 한번 영업 정지 사유 말해볼까요?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가, 결, 13취, 또 교대형 서류, 경고 하나, 복장 차량, 경 13, 그리고 손감변이죠. 손은 이제 더 심해야 되니까 경 36, 감은 좀 더 심해야 되니까 경 37, 편은 또 더 심해야 되니까 경 6취 이렇게 갑니다. 그럼 손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못한 때니까 뭐예요? 손에서 경 3, 6이네요. 맞나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6개월. 맞네요. 오. 이제 위임 위탁 파트입니다. 위임 위탁은, 위임은 법령에서 해당 행정관청끼리 위임을 하는 거고, 위임도 중요하겠죠, 법령에서. 그러니까 세부 절차가 아니라 법이나 이런 명령 개념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위임도 당연히 대통령령이다.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조사 시험 교육에 관한 거를 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야 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우리 대통령령으로 할 때는 할 수 있다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가니까 경찰청장은 위임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뭘 위임하는데?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취정에서 청문할 때, 경찰청장 또는 지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에 관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억이 나시죠? 그거를 이제 경찰청장은 지청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잘 봐요. 근데 허가권자는 누구다?
경비지도사권자는 지도사를 주는 허가권자는 누구다? 경찰청장이다. 그리고 지정 관할권은 지청장도 위임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 예, 대통령령이라는 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예요? 위임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뭐다? 위임한다. 위임한다. 예.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자, 잘 봐요.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풀어 쓴 거라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를 위하는 경우 이제 해당 기관의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인데, 경찰관서장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이제 경비지도사 교육이나 아니면 순회, 지도, 감독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업무에 관해서 이제 그런 거는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교육, 경비지도사에 관한 직무교육 같은 개념인데,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죠. 지청장이나 경찰관서장은 어떻게 한다? 필요한 경우 이제 해당 배치 장소에 가서 지도 감독한다 했잖아요.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허가 간청이나 이런 거 좀 헷갈린다고 써놨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허가 간청과 해당 경찰청장 뭐 이런 거 구분 잘하실 거를 믿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또 677번으로 넘어갈게요.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지청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예, 대통령령이 나오면 맞는 말이죠. 이거 답이 써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672번 답 지울게요. 672번 위임한다는 아니죠. 대통령령이 나오면 위임하면 안 됐고, 이렇게 그냥 자격 취소 정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673번은 정답입니다. 674번 경찰청장은 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관계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죠? 이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겠죠. 675번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니죠. 위탁하여야 한다겠죠. X.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 또는 고시하는 기관에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맞는 말이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와 또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청장이 아니죠.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죠. X. 우리 좀 많이 달렸네요. 잠시만 쉬다 올게요. 한 10초 쉬다 오세요. 이거 이제 돈 관련된 거죠. 수수료 우리 다 배웠죠. 이거 10,000원, 20,000원. 우리 이거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야 되나요? 문제로 바로 가볼까요? 일단.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표를 우리 봤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냥. 예. 678번 경비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 허가증 관련된 거네요. 경찰청장령이 아니라 돈 관련이니까 무슨 령이었어요? 대통령령 X.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추가 변경 갱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2,000원. 아니죠. 허가 관련된 사항이니까 얼마겠어요? 10,000원이죠. X. 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0,000원의 신고 수수료. 자, 변경 허가 관련된 거 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10,000원입니다. X. 맞네요. 경비법상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 증지와 인지. 자, 여러분 증지랑 인지 차이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인지가 우리 국가에 내는 거고, 증지는 뭐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겠죠. 경찰은 국가기관이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수입 인지를 내라. 증지는 어디? 뭐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이런 지자체니까 수입 인지를 첨부해라. 예. 구청 인지, 뭐 시청 인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인지 내가 인지를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증지하면 중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증지하면 중지, 뭐 정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예, 알겠죠? 경비지사 시험 행시하려는 자가 아니면 증지자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네요. 증지자체.
경비조 시험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 수수료를 가혹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과혼합한 금액만이겠죠. X.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하려는 자가 시험 기간의 기책 사유로 시험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제 시험 시행 기간은 과혼합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귀책 시험 기간의 기책 사유는 전액이겠죠. 전액 줘야겠네요. 그죠? 지도자 시험 응시하는 자가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입니다. 10일 전이 이제 100분의 50이죠. 맞는 말이죠. 이거는. 5. 지청장은 허가를 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위하여 이제 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납부하게 할 수 있죠. 왜냐?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수입 인지인데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겠죠. 예. 하려는 경우 수입이 원칙은 뭐다? 한다고 돼버리면 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입 인지를 낸다는 말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688번 X. 689번 수수료는 허가 신청서에 수입 징지를 첨부하여가 아니라 인지 X.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에 허가를 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의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게 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업자의 배치 허가를 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경비업법상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좀 이상하네요. 경우 의회 이렇게 하면 의회 허가 등의 배치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5입니다. 5.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틀렸네요, 여러분. X겠네요, X. 죄송합니다. 배치 허가를 할 때는 돈이 안 듭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기억해야 될 게 허가나 신고 사유인데 제가 또 헷갈려가지고, 자, 허가는 어떤 허가만? 경비업 허가, 갱신 허가 이런 거는 10,000원이고, 허가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제, 정관 임원, 인시정 확보 계획서랑 같이를 해야겠죠. 왜냐? 무조건 내야 되니까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에서 그 인시장 확보 계획서는 뭐예요? 우리 이제 갖출 수 없는 경우에 그 내는 거죠. 그리고 번 변경이나 허가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이제 그 해당하는 거 다시 갱신허가 하는 경우로 바로 넘어가면 돼. 똑같이 하면 되고 갱신허가 가는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해야 되니까 사본을 내야 돼요, 원본을 내야 돼요. 원본을 줘야겠죠. 새롭게 날짜를 써서 줘야 되니까 원본이랑 우리 이제 정관, 정관의 일부 변경사항 있을 시 이렇게 2개 주면 됩니다. 정관. 그리고 또 이제 그 신고 사유는 이제 폐우치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인데 폐업 다 그거죠. 다 허가증 사본이죠. 폐우치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허가증 사본에다가 폐우치 대표의 이력서. 그죠? 맞는 말이죠. 임원은 이력서 없다.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사출관 신입회. 나머지 다 맞겠네요. 볼까요? 다 맞는 말이죠. 이거 임원 이력이고 허가증 원본이 안 들어간다. 원본이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죠. 저도 이거 자주 안 보는 파트라서 출제 빈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안 봤는데 포인트가 이거겠네요. 임원의 이력이랑 이제 대표 변경이랑 우리 법인의 정관 이게 좀 포인트고 나머지 뭐 호송통지선 영원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27조의 3 이 신설 문제죠. 이거 포인트는 뭐냐? 수레나 뇌물 제공 이런 거 관련된 거 누가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탁받은 사람. 자, 우리 위탁받은 거 어디에 위탁한다 했죠?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해서 뭐 교육에 관해서 이런 거 종사하는 사람이 이제 임직원이 그거 할 때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거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과하게 보겠다. 이제 우리 공익을 위한 업무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과하게 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것만 풀면은 8장이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맞는 말이죠. 5.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이제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맞죠? 뇌물 제공 이런 거 수뢰죄 형법에 따른 수뢰 제공
이거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뢰 제공. 이거 아직 첫 출제가 안 돼서 뭐 사전 수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사전 수뢰가 있으면 사후 수뢰도 있고 뭐 부정처 사후 수행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좀 하세요. 네,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 간사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이 수뢰제나 사전 수뢰, 뇌물 제공 이런 거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급받은 기관 또는, 도급이 아니라 뭐예요? 위탁이죠. 위탁. 도급은 우리 업무를 주는 거고, 위탁은 이제 아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위탁은 감독도 받는 거죠. 도급은 감독 권리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X. 또 강간죄도 아니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7장 보칙 파트를 빠르게 재미없게 좀 끝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암기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눈에 자주 익혀주세요. 예. 짬비로 익히셔도 되고 문제로만 익히셔도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강의가 좀 빨라지고 있죠. 계속. 왜 겠어요? 예. 저희가 한 13강 14강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미리 앞에 있을 거 이거랑 혼돈되게 해서 냅니다. 또는 뭐 이러한 설명이 있고 이런 게 나중에 이거랑 비교도 되고 미리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뺄 건 빼고 알려드리고 미리 알려드려서 이제 속도가 점점 붙는 거죠. 예. 이게 더 빨라지면은 이 7장을 10분 만에 보고 막 5분 만에 보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하루에 1회독도 가능하고. 예. 마지막 장 8장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법정은 안 볼 거예요. 저희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예. 왜요? 예, 저희 다 외웠어요. 예, 8장은 이거는 안 외웠죠. 이것도 외웠네요. 우리 상폭체감, 특수활동료랑 이것도 다 같이 외웠네요. 이것도 문제 같이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우리 가테르랑 다 우리 이거 표 만들어서 배웠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해서 여기까지 다 보고 다음에는 문제 푸는 시간만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다 하고 우리 8장도 다음 시간에 끝내고 우리 미처 나오지 못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 하면은 경비법이 끝납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 한가위 전에 하나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내시고, 혹시나 어플을 받으셨다면은 어플 평점 5점 부탁드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영상 우측 하단에 좋아요나 댓글, 피드백 이런 거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